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강승우는 정호성의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호성의 눈빛에는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강승우는 혼란스러운 정신을 수습하며 되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강승우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YL그룹을 강승우에게 물려주려는 강미란의 탐욕이 처참하게 박살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YL그룹 상무실의 화려한 인테리어 사이로 긴장이 흘렀습니다. 강미란은 책상 위에 펼쳐진 투자 제안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의 자금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외부 투자뿐이었습니다. 패트릭,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강미란은 중얼거리며 투자회사 DH홀딩스의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패트릭이라는 이름의 대표는 신비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투자 실적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계속 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호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YL그룹의 내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미란,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내가 누군지는 꿈에도 모르겠지. 정호성의 입가에 음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강미란과의 만남을 피하며 오직 황기찬과만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강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패트릭 대표님과의 미팅은 언제 잡으실 건가요? 이 투자건은 정말 중요해요. 정호성은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개인적인 일정이 너무 바빠서. 대신 황기찬 회장님과 직접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경영진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강미란은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 투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황기찬 회장님께 꼭 성사시키라고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정호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YL그룹 본사 건물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조카 김도희가 억울하게 죽어갔고 그 죽음의 책임자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도희야, 삼촌이 반드시 복수해줄게. 그들이 너에게 한 일을 똑같이 되돌려주겠어. 정호성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VIP룸에서 황기찬과 정호성이 마주 앉았습니다. 황기찬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반면 정호성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릭 대표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황기찬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정호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YL그룹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양측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호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투자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투자 규모는 500억 원입니다. 하지만 황기찬이 말을 망설이자 정호성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문제가 걱정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받으면 지분 구조가 상당히 변할 텐데. 정호성은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황기찬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았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제가 경영에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투자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로 경영 간섭은 없으실 건가요? 황기찬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정호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전문 경영인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만 투자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이사회 참관 정도는 필요하겠죠. 황기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사회 참관이야. 당연한 권리죠. 정호성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초안을 검토해 보시겠어요?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정호성이 서류를 건네자 황기찬은 그것을 받아들며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빠져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좋은 투자는 서두르면 안 되니까요. 정호성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지만 황기찬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YL그룹 회장실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황기찬과 강미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손에는 정호성이 제시한 투자 계약서 초안이 들려 있었고 강미란은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분을 담보로 한다고? 강미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상무님. 500억 투자 대신 15% 지분을 요구합니다. 15%라. 강미란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지분 구조를 고려하면 15%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쉽지 않을 텐데요. 황기찬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강미란은 오히려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을 봐. 다른 선택지가 있어? 강미란은 책상 위의 자료들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위험 수준이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할 수도 있다고. 황기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미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경영권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 강미란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과반 지분을 유지하고 있잖아. 그리고 패트릭은 경영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 투자를 받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강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리고 패트릭은 신뢰할 만한 투자자야. 그의 이전 투자 이력을 보면 정말 경영에 간섭하지 않거든. 황기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게 만들어야 해. 강미란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면 YL그룹은 더 강해질 거야.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어. 황기찬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유치를 추진하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지만 이미 선택은 내려졌습니다. 을지로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정호성과 강승우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승우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역력했고 정호성은 차분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불렀어요? 강승우가 적대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호성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중요한 이야기?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강승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정호성의 다음 말이 그의 표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네 출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야. 강승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정호성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야. 직접 확인해봐. 강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승우야. 정호성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강규철은 네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네 아버지다. 강승우는 서류를 다시 보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네 어머니와 나는 과거의 연인이었어. 정호성의 고백에 강승우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야? 그래. 너는 강씨 핏줄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강승우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때가 됐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정호성은 강승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강승우는 몸을 피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많은 게 달라져, 승우야. 이제 너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잖아. 강승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호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뭐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정호성의 얼굴에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미안해, 승우야.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강승우는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다행이라고요?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서.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말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정윤희의 집 앞 골목길에서 강재인은 방황하고 있는 강승우를 발견했습니다. 승우는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승우야! 강재인이 달려가자 강승우는 그녀를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돼서? 강재인은 강승우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우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어. 전부다. 무슨 소리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강재인은 승우를 벤치에 앉혀놓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승우는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어. 뭐? 강재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정호성이. 그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래. 친자 확인까지 했어. 강승우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강재인은 그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강승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야? 강가의 아들도 아니고. 그럼 나는 대체 뭐야? 강재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승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승우야,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누나. 아니야. 들어봐. 강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연결된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강재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내 동생으로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게 바뀔 이유가 어디 있어? 강승우는 고개를 들어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나를 동생으로 생각해? 당연하지.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강재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서로를 걱정했던 마음들. 그게 다 가짜였어? 강승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진짜였어. 그럼 됐어. 그게 진짜 가족이야. 강재인은 승우를 끌어안으며 다독였습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알겠지? 강승우는 강재인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누나. 정말 고마워. 정호성의 사무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강승우의 표정이 한결 차분해 보였습니다. 정호성은 커피를 2잔 준비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좀 진정됐나? 강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당연해.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정호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엄마와 나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어. 정말 많이 사랑했지. 강승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강규철이 나타났어. 그는 집안의 힘을 이용해서 널 강제로 빼앗아갔지. 강제로요? 그래. 가족에게 압력을 넣었어. 경제적인 도움을 조건으로 말이야. 정호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강승우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였군요. 그래. 하지만 강규철은 너를 자신의 아들로 만들었어. 출생신고도 자신의 이름으로 했고. 강승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강규철의 조작된 인생을 살아온 거야. 정호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 너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강승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강규철의 힘이 너무 셌어. 그리고 정호성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를 위해서 그러기가 쉽지 않더구나. 강승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저를 위해서라고요? 그래. 재벌가에서 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정호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 그 선택이 옳았는지 모르겠어. 강승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호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YL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서야. YL그룹요? 그래. 지금 그 회사는 썩어 빠졌어. 황기찬 같은 놈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정호성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나는 그들을 반드시 응징할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 도움이 필요해. 제 도움이요? 너는 아직 강가의 아들로 알려져 있어. 그 지위를 이용할 수 있어. 강승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제가 도와드린다면 YL그룹은 원래 모습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너도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정호성은 강승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나와 함께 할 거야? 강승우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누나만은 다치게 하지 마세요. 정호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YL그룹 회장실에서 황기찬과 정호성이 마주 앉아 지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계약서 더미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기찬이 신중하게 말하자 정호성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니까요. 황기찬은 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500억 원 투자 대신 15% 지분, 이사회 참관권,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통보 의무. 네, 맞습니다. 모두 일반적인 조건들이에요. 정호성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경영 간섭은 정말 없으실 거죠? 황기찬이 다시 한번 확인하자 정호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순수하게 투자자로서만 참여할 뿐입니다. 황기찬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차례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호성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협력 기대합니다. 정호성이 일어나며 황기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은 겉보기에는 친근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냥감을 확인하는 포식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저야말로 패트릭 대표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황기찬이 악수를 청하자 정호성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계약서에 적힌 것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혹시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투자자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황기찬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특히 임직원들 중에서 회사에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에요. 정호성의 말에 황기찬은 순간 강재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런 경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경우요. 회사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하니까요.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정호성이 회장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황기찬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함정에 빠져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YL그룹 대회의실에는 긴급 주주총회를 위해 모인 임직원들과 주주들로 가득했습니다. 강미라는 단상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황기찬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투자자이신 패트릭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미란이 발표하자 문이 열리면서 정호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강미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수년 전에 알았던 그 정호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란 상무님. 정호성이 차분하게 인사하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패트릭일 수 있어? 강미란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정호성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제야 제 얼굴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황기찬도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호성은 태연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DH홀딩스의 대표 정호성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YL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호성을 바라봤습니다. 최대 주주라고? 15% 지분으로? 정호성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15%만이 아닙니다. 추가로 확보한 지분까지 합치면 35%입니다. 35%라고?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언제 그런 지분을 확보했다는 거야? 시장에서 꾸준히 매입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명의로 분산해서 말이죠. 정호성의 설명에 강미란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경영권이? 네, 이제 경영권은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정호성이 단호하게 선언하자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황기찬이 항의하자 정호성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15% 지분으로 투자할 때의 약속이었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완전히 속인 거잖아. 강미란이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정호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기라고요?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정호성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YL그룹은 오늘부터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부패하고 썩은 경영진은 이제 끝입니다. 강미란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정호성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강미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강승우에게 걸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승우를 불러 YL그룹 상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승우야, 지금 상황을 알고 있지? 강미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강승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겠지. 지금이라도 지분을 결집해서 대응해야 해. 강미란은 승우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지분까지 합치면 아직 승산이 있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고모. 강승우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왜? 뭔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 강미란이 희망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승우의 다음 말이 그녀의 희망을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제 지분은 이미 정호성에게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강미란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며칠 전에요. 정호성이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넘겨줬습니다. 강승우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승우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강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어떻게 가족을 배신할 수 있어? 가족이라고요? 강승우의 목소리에 차가운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나요, 고모? 당연하지. 너는 내 조카야. 조카라. 강승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항상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셨죠? 저는 그저 고모의 야심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강미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라고요? 강승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고모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강미란은 강승우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우야, 정말로 이럴 거야? 네. 이제 끝이에요. 강승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호성과 함께 YL그룹을 새롭게 만들어갈 겁니다. 그럼 나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고모가 알아서 하셔야죠. 강승우는 냉정하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강미란은 무너져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강승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상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YL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임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호성이 새로운 경영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성이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DH홀딩스의 정호성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YL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회사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YL그룹은 오랫동안 부패한 경영진에 의해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정호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YL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호성이 손을 들어 한 방향을 가리키자 강재인이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인입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YL그룹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강재인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모두 청산하고 진정한 기업 가정신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이전 경영진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적인 감정은 경영과 별개입니다. 저는 오직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재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이제는 모두 함께 새로운 YL그룹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경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회사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업무를 재점검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YL그룹은 이제 진정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이 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호성과 강재인이 나란히 서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강재인의 눈빛에는 새로운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YL그룹 임원회의실에서 강미란과 황기찬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강미란이 황기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정호성한테 속아 넘어간 거잖아. 황기찬은 미란의 비난에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라고 한 건 상무님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당신이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강미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다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황기찬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상무님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강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탐욕이라고? 내가 언제? 패트릭의 투자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한 건 상무님이었잖아요. 경영권 방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황기찬의 목소리에 비난이 담겼습니다. 상무님이 탐욕에 눈멀어서 정호성을 끌어들인 거예요. 나를 탓하는 거야? 강미란은 황기찬의 변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온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함께 해왔다고요? 황기찬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상무님은 항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셨잖아요. 승우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건 이제 와서 협력을 논한다고요? 이미 늦었어요.
황기찬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가운 시선으로 강미란을 내려다봤습니다. 상무님도 이제 끝이에요. 저처럼 말이죠. 황기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강미란이 절규했지만 황기찬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황기찬이 회의실을 나가자 강미란은 혼자 남아 오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권력의 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승우까지 나를 버렸어. 강미란의 눈물이 회의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윤희의 집 거실에서 강재인과 강승우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승우야, 정말 괜찮아? 강재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승우는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홀가분하다고? 응. 이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아. 강승우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게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강재인은 미소를 지으며 승우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래, 정말 중요하지 않지. 그리고 누나도 말했잖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맞아. 그게 진짜야. 강승우는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호성이 복수를 위해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은 그 사람도 나름대로 진심인 것 같아. 물론 복수하려는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나를 아들로 인정해주려고 하거든. 강재인은 승우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승우야, 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정말 대견해.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 강승우는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이제 진짜 누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나도 그래. 당신은 영원히 내 동생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누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YL그룹을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 거야.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모두 청산하고. 강재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꿈꿨던 진짜 기업 가정신을 실현할 거야. 나도 도울게. 이제는 정말로 가족으로서 도울 거야. 강승우의 다짐에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승우야. 앞으로는 우리가 YL을 지키자. 응, 함께 지키자.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유대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 미란 고모는 어떻게 될까? 글쎄, 아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수는 없어. 강재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이야, 승우야. 을지로의 한 작은 카페에서 강미란과 정호성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고 정호성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성, 이제 만족해? 강미란의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며칠 밤을 지새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만족이라. 정호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다고? 더 이상 뭘 원하는 거야? 강미란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미 모든 걸 잃었잖아. 회사도 권력도 심지어 승우까지. 그게 바로 내 목적이었거든. 정호성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너희들이 도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야. 김도희. 그 일은 정말 사고였어. 사고라고? 정호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희가 진실을 밝히려다가 죽은 게 사고라고? 강미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도 그날의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자영을 조종해서 도희에게 불륜 누명을 씌운 것도 사고였어. 그건 황기찬이. 황기찬만의 잘못이 아니야. 너도 공범이었어. 정호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도희는 내 조카였어.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었다고. 강미란은 정호성의 분노 앞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잖아.
내가 모든 걸 잃었으니까. 끝이라고. 정호성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순진하구나. 무슨 뜻이야? 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 강미란이 갑자기 일어나며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이게 진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강미란이야.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정호성은 미란의 변한 모습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뭐? 너 같은 사람이 순순히 포기할 리가 없지. 정호성은 여유롭게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야. 강미란은 정호성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재밌다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재밌다고? 네 인생을 망가뜨린 건 너 자신이야. 나는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진실이라고? 강미란이 비웃었습니다. 너도 결국은 복수에 눈먼 사람일 뿐이잖아. 그래, 맞아. 나는 복수에 눈먼 사람이야. 정호성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적어도 나는 내 목적을 달성했어. 강미란은 정호성을 째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호성, 너 정말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언제든 환영이야. 정호성이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와. 내가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래. 네가 어떤 수를 쓸지 정말 궁금하거든. 정호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해. 이번에는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 무슨 뜻이야?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이미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놨다는 뜻이야. 정호성이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강미란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정호성,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호성은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거야. 카페 문이 닫히고 강미란은 혼자 남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불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하지만 정호성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치열한 대결은 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